네, 텐서플로우 녹화가 실패했어요. 네, 제가 이 윈도우스에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그 화면 녹화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어제부터 좀 계속 말씀을 드렸더니 어제 무려 그 뭐지 퍼워드 설명하는 영상을 5번인가 녹화했거든요. 이번에 이거는 제가 거의 30분 넘게 얘기했었는데 박살이 났네요. 네, 그래서 OBS로 전환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OBS로 녹화를 하고 있고요. 파이토치 오늘 마지막 튜토리얼 마지막 시간입니다. 7번째 퀵스타트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상한데? 8번째인데? 7번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잠시만요. 7번째 맞는데? 어제 6번째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 거지? 6, 5, 4, 3, 2, 1. 퀵스타트가 없었나 본데요? 어디서부터 순서가 꼬인 거지? 잠시만요. 아, 퀵스타트를 안 했나? 했는데 너무 짧게 간 건가요? 한 번, 50분 가까운 거 보니까 이걸 한 번 했나 봐요. 1, 2, 3, 4, 5, 6, 7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 미리 먼저 감사드리고요. 네. 내용이 되게 짧아서, 본 내용은 10분이면 끝나고요. 나머지는 복습을 약간 했었는데, 이제 복습도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다시 다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네, 얘기를 해야죠. 자, 이 텐서플로우 모델을 저장하고 다시 불러들이는 그 기능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필요로 한 것들을 임포트를 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모델의 웨이트를 저장한다고 저장하고 있는다 그러는데요. 모델 웨이트만 웨이트만 혹은 우리가 속칭 트레인된 파라미터만 저장하고 싶은 경우에는 모델의 스태틱트라는 딕셔너리만 저장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저장할 때 소실점 세이브라는 메소드를 써서 작업을 하시면은 그리고 하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보통은 확장자를 PTH를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파이토치 이건 뭘까? 아무튼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뭐 실행하는 거는 별건 없고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이 VGG16이라는 모델을 생성을 할 때 웨이트를 이미 프리 트레인된 모델을 지정을 하니까 웨이트를 지정하니까 다운로드를 하더라고요. 네, 다운로드를 해서 그걸 다시 또 저한테 저장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잠깐 이건 이미 실행을 했거든요. 제가 지난 녹화 때. 녹화를 해서 이제 실행이 됐는데 제가 이게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요. 이게 어떤 파일이에요. 구체적인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이 여러분들 컴퓨터 실행하면은 이 노트북이 있는 디렉토리에서 또 디렉토리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처럼 콜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폴더가 파일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모델 언더보이트 기술 생성이 됩니다. 여기 열어보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걸 봤고요. 또 읽어드리는 것도 봤고, 저 읽어드리는 거요. 그죠? 읽어드릴 때도 모델을 일단은 생성을 하고, 여기 보시면은 흥미로운 점이 모델을 생성할 때 여러분이 작성한 모델이건 기존 어떤 그 모듈이 있는 모듈이건 간에 웨이트를 주질 않으면
그러니까 훈련이 안 된, 트레인이 전혀 안 된, 그러니까 파라미터라는 게 뭔가 훈련이 안 된 형태로 뭐 랜덤이든 뭐든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모델을, 껍데기 모델을 불러 들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웨이트, 아까 저장된 웨이트 파일을 로딩해서 넣으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모델의 이벌루에이트 요거를 이렇게 실행하라고 돼 있더라고요. 노트북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왜 실행하라고 그러냐? 그건 단순히 모델 로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퍼런싱 하기 전에 드랍아웃이나 배치아웃에 대한 거를 이밸루에이션 모드로 전환하기 위해서, 세팅하기 위해서다. 안 그러면은 결과가 다소 약간 그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다음에 모델을 이렇게 지금 통째로 여기 보면 쉐입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델 클래스가 그 네트워크의 구조를 다 담고 있는데요. 근데 기억나시죠? 그래서 어떤 네트워크 뭐 쭉 설정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구조를, 그 클래스의 구조랑 같이 모델을 저장하고 싶으면 파라미터랑, 그 파라미터랑, 그러니까 트레인된 파라미터랑 그 모델의 클래스 구조랑 다 같이 저장하고 싶으면 스테이트 딕트가 아니고 통째로 넘겨라. 터치점 세이브로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반대로 로드할 때도 그냥 통째로 로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고요. 제가 지난 실패한 녹화 때 했었는데, 어 파이썬에 그 피클이라고 자바로 치면 오브젝트 시리얼라이제이션 하는 그런 그 모듈이 있어요. 그래서 또 아주 쉽게 파이썬의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이렇게 오브젝트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네, 저도 파이썬 알게 되면서 쓰게 된 라이브러리였는데, 네, 뭐 파이썬의 거의 대표적인 오브젝트 시리얼라이제이션, 직렬화, 비직렬화, 직렬화 해제 라이브러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파이썬의 오브젝트를, 인스턴스를 네트워크나 파일로 내보내고 싶을 때 쓴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예요. 튜토리얼이 엄청 빨리 끝났죠. 진짜 제가 다시 해보니까 6분이에요. 그때마다 느낀 거는 다시 할수록 더 빨라져요. 말도 빨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자, 그래서 그간의 과정을 좀 거쳤던 걸 보면은 이렇게 한 번에 했었구나. 어 제가 일단 그 지난 그 실패한 녹화 때도 강조를 몇 번 했었는데, 뭐냐면 이 튜토리얼은 머신러닝 일반론에 대한 튜토리얼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사실 퀵스타트를 보면서도 놀랐던 게 뭐냐면, 퀵스타트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이 뒤로 할 거가 한 번에 다 나와 있어요. 예. 패션 애널리스트 데이터 읽어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지, 이거 한 번에 이렇게 다 해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퀵스타트 때 다 나왔는데, 사실 이 퀵스타트가 뭘 하는 건지를 이해를 하려면 적어도 머신러닝의 지도 학습은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이걸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 튜토리얼은 머신러닝 일반에 대해서 다룬다기보다는 그 일반적인 머신러닝의 이론을 파이토시라는 프레임워크로 어떻게 실현해 나가는가에 대해 얘기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래서 음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해 주시고, 좀 혹시라도 '내가 파이토치 아니 그 머신러닝 일반론을 좀 공부를 하겠다.' 생각이 드시면 그거를 공부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텐서, 이게 처음 그다음에 나왔죠. 텐서가 나오면서 이게 인제 "넘파이의 다차원 어레이랑 유사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지금 보면은 수학에서의 뭐 행렬과 수열, 벡터, 그다음에 매트릭스, 행렬과 유사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제가 찍은 영상에서는, 이 부분을 다루는 영상에서는 텐서의 수학적인 얘기도 쪼금 했었을 거예요. 네, 그럴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파이썬의 넘파이를 많이 다루신 분이라면 ND 어레이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답하고는 어레이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라고 인제 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 나온 것처럼 텐서는 GPU나 다른 하드웨어 가속으로 돌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넘파이도 요새 그 가속하는 그런 아류들이 많이 나오고 쓰시는 것 같던데요. 그런 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사실 텐서는, 여기 파이토치에서 특히 텐서는 파이토치에서 다루는 기본적인, 파이토치를 에서 쓰는 기본적인 자료 형태입니다. 자료형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 나왔다시피 자동 어
미분? 디퍼런셜 자동 미분의 최적화에도 텐서가 최적화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런 거였고요. 데이터 셋과 데이터 로더가 또 나왔죠. 저도 인제 파이토치 하면서 매우 좀 흥미로웠던 부분이 데이터 로더 부분이었어요. 왜냐면 데이터 셋은 그야말로 그냥 데이터 덩어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트레이닝과 테스팅 뭐 밸리데이션 뭐 이래서 어쨌든 그 관련된 일을 하려면 데이터를 올려야 돼. 그러니까 메모리를 올린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러니까 처리할 수 있도록 이제 로딩을 해야 되는 거죠, 데이터를. 그래서 그 로딩하는 거를 좀 더 구체적 뭔가 모델링을 했다? 그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고게 좀 독특한 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리고 여러분의 모델도 그걸 바탕으로 또 접근하게 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좀 파이토치의 데이터 로더 부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로더가 실제로 있어야 여러분들 모델들이 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거 있었고요. 그다음에 트랜스폼은 데이터셋에 관련해서 데이터셋이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형태인 경우에는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변환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 수 있다. 뭐 그런 거였고요. 자 그다음에 뉴럴 네트워크를 만든다.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설계한다에 가깝죠. 그래서 여러분의 네트워크, 여러분 모델을 이렇게 클래스로 정의하는 거를 봤었습니다. 네 그렇고 여기 보면은 두 가지죠. 하나는 모델을 생성하는 부분, 생성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모델의 포워드 부분인데요. 쉽게 하면 이제 포워드 부분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인퍼런스의 과정입니다. 이 모델이 모델에게 피처를 줬을 때 어떤 프리딕션을 할 건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는 건데 그걸 할 때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게 모델을 생성한 다음에 모델에 실제로 그 모델을 돌릴 디바이스를 붙여요.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GPU가 됐든 뭐 CPU가 됐든 아니면 뭐 MPS 메탈 퍼포먼스 쉐이더 맥의 경우에 붙인 다음에 그 모델에다가 실제로 인퍼런스를 시키면은 "자 내가 이런 피처인데 한번 아웃풋을 내 보시지."라고 하는 경우에 매우 흥미롭게도 모델 자체에다가 그냥 인수를 넘깁니다, X를. 그 인풋을, 피처를. 되게 특이하죠. 그죠? 네 그래서 요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인제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뭐 레이어는 좀 이제 뭐 이론적인 얘기니까 했고 그다음에 보시면 여기서 인제 사실 오토그레드에서 와서 사실 좀 저 스스로도 좀 만족스럽지 않다는 얘기를 좀 몇 번 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최적화도 마찬가지고. 뭐냐면 인제 요 앞부분이 약간 전철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어 이 빌드 모델하면은 모델을 설계하는 거고 인제 모델을 훈련시킬 트레이닝할 준비가 됐어요. 데이터도 준비됐고 모델도 준비됐어요.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데 그 트레이닝의 과정이 약간 두 부로 나눠졌는데 사실은 여기 지금 우리 저번에 공부한 옵티마이제이션에 보면은 이 트레이닝의 과정을 매우 뭐랄까 명쾌하게 구분을 합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 하이퍼 파라미터.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의 파라미터 아니고요. 모델의 파라미터 아니고 모델 최적화 그러니까 뭐 모델을 어떻게 인제 지금 모델이 지금 모델 혹은 지금의 파라미터 구성의 모델이 좋지 않아요. 더 좋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인제 최적화겠죠. 거기에 개입이 되는 그걸 제어하는 데 뭔가 영향을 주는 그런 파라미터를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거 에포크 수나 배치 사이즈나 러닝 레이트나 뭐 이런 것들을 정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최저가 룹이라는 게 있죠. 최저가 룹을 뭐 한 룹 돌면 되고 그다음에 로스 펑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최적화를 할 때 뭘 기준으로 최적화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보통 뭐 오차 함수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게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다 주섬주섬 다 모았죠. 다 모아서 그래서 자 이제 트레이닝 스텝에서 룹을 돌 텐데요. 룹을 돌면서 한 스텝, 한 스텝 돌면서 룹을 돌 텐데 각 룹에서 각 이터레이션에서 어 모델의 에러를 어떻게 줄일까? 모델의 에러 쉽게 말하면 로스 펑션 값을 어떻게 줄일까를 할 텐데 그걸 줄이기 위해서 파라미터 값들을 조정합니다. 모델의 파라미터를. 그걸 어떤 식으로 할 건가에 대한 게 최적화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본 것처럼 오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그런 것들을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할 건가 하고요. 뭐 이 사례에서는 인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을 썼고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원조겠지만 뭐 이런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쭉 했는데
여기서 관건은 뭐냐면 그레이디언트 디센트가 뭐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얘기가 사실은 automatic differentiation 얘기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가 제가 지난 녹화 때도 그거 했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할 겁니다. 자, 뭐냐면 어 포워드가 지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정상 전파? 앞 전파? 전 전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추정을 하잖아요. 인퍼런스나 추론을 하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인제 그거에 이제 반대가 인제 백워드 프로포게이션, 프로포게이트라고 하죠. 여기 백워드로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로스점 백워드를 하면 여기 뭐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로스점 백워드를 하면 이 derivative 도함수가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수학적인 표현, 이 편미분하는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로스 펑션이 어 뭐냐면 로스 펑션은 X가 두 개고 마이너스가 한 개라고 생각할까요? 이 상단수에 대한 합수는 벡터로 생각하면 되죠. 어. 뭐 예를 들면은 실수나 뭐 이런 식이 되겠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데 이 값이 자체를 그냥 스타일입니다. 로스 옵션. 네. 뭐 여기서 얘기하는 값이 어쨌든 그냥 실수 값이에요. 네. 벡터가 아니에요. 네. 그냥 스타일 값이니까. 자, 이 상황에서 이 값을 줄이고 싶은 거죠. 네, 줄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그레디언트라는 게 요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라운드 W1, 라운드 F, 라운드 W2, 라운드 F 뭐 이런 식이에요. 라운드 B에 라운드 F 이런 식이에요. 각각의 성분들을 성분의 기준으로 다 함수를 다 편미분을 합니다. 이렇게 나온 그레디언트 함수, 그레디언트 벡터예요. 네, 벡터 함수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각도 벡터예요. 이 함수의 결과값도 벡터입니다. 지금 잘 생각하세요. 약간 좀 혹시 헷갈리시는 주의하시길 인풋은 벡터지만 결과는 달라요. 하지만 그래디언트는 함수는 인풋도 벡터지만 아웃풋도 벡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 때마다 이해를 한다고 그러죠. 이 과정을 겪는다면요? 백워드라는 과정을 겪는다는 거거든요. 백워드라는 과정을 겪으면 뭘 하는 거냐면 일단 여기 보시면 xy를 일단 고정합니다. 그래서 x는 xy가 개입이 돼요. xy가 인풋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xy를 그런 관점에서 보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지금은 오직 이 인풋 파라미터들에 대한 함수만 로스 밸류를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뭘 하려고 하냐면은 줄이는 걸 하고 싶은 겁니다. 네, 줄이는 거를. 자, 하고 싶은데 이 그래디언트 디센트라는 게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잘 보면 이 그래디언트라는 값 자체는요. 어떤 점에서 어떤 벡터라고 어떤 중간에 어느 점에서 했었겠죠? 자, 그러면은 이 점에서 뭘 의미하냐면은 그 점에서 가장 중간 방향을 의미합니다. 의미로. 예. 우리는 관성을 생각하지만 그레디언트 자체의 의미는 가장 많이 증가하는 방향이에요. 그 함수, 함수로. 네. 자, 그러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면 웨이트가 초기값이 첫 번째 스텝을 예를 들면 만 번을 한다고 천 번을 한다고 쳤을 때 첫 번째 스텝을 하려고 할 때 이때 첫 번째 스텝에서도 뭔가 어느 게 있어야 돼요. 인풋이라는 벡터가 있어야 돼요. 인풋이.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있어야 돼요. 파라미터를 넣었을지도 몰라요.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이 랜덤이라 생각합시다.
잘 모르겠어요. 저 파라미터가 있어서 막 저도 한 겁니다. 거잖아요. 가면 반대죠. 반대는 어떻게 된다? 결국 뒤집어서 가면 되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빼놨잖아요. 4, 5, 6인데 이래서 4 빼고 2에서 5 빼고 3에서 빼면은 그러면은 점이 나오는 거죠. 맨 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그거는 무조건 말이 되냐? 빠르게 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가면 가장 빠르게 감소할 거라고 하진 않은데 그 방향이 중요한 거지 방향으로 얼만큼 가야 될지 크게 다른 바가 없어요. 그래디언트는 그게 크게 말하는 바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음. 어.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고 말씀하시면 진짜 이 벡터를 그 유닛 벡터 그러니까 크게 이긴 벡터를 만들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크게 이긴 벡터를 만들면 좋은데 그러면 내가 이 방향으로 얼만큼 가야 되는가 이런 거는 그래디언트 벡터가 주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그건 내가 알아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갈 때 방금 우리가 앞서 정했던 하이퍼 파라미터인 러닝 레인지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계산한 이 계산은 러닝 레인지가 20점으로 가정한 겁니다. 물론 여기에 노멀라이즈가 됐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보니까. 그죠? 이게 단위 벡터로 됐다 치고 러닝 레인지가 1이면 정확하게 탁탁탁탁 빼면 되죠. 이건 조금 제가 막 하는 계산으로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뭐 굳이 하려고 했으면 루트 3분의 1 정도 하면 됐으려나? 그럼 되긴 하겠다. 어쨌든 자 그래서 그래서 새로운 이 지점이 나와요. 1, 2, 3 에서 새로운 지점이 나오죠. 이게 새로운 웨이트입니다. 이걸로 웨이트가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예. 예. 그렇게 해서 계속 웨이트가 인제 이 웨이트에서는 이 파라미터에서는 아까 파라미터보다 로스 펑션 값이 적어요. 무조건. 이게 그 XY 하나 들어왔을 때의 원스 처리했을 때 얘기예요. 그 일반적인 그래디드 디스턴트. 이해되죠? 그럼 예를 들면 제가 데이터가 트레이닝 데이터가 한 1000 개쯤 있어요. 그럼 첫 번째 거 뽑아서 이렇게 했죠. 그럼 두 번째 거 뽑아서 또 이렇게 하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계속 이 웨이트가 지금 여기 계속 조정이 되겠죠. 그래도 그 지점에 예를 들면 여기 왔다가 여기서 그레디언트 계산해서 요만큼 왔다가 여기서 와서 또 그레디언트 계산해서 요만큼 왔다가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하는 건데 제가 그래서 어 제가 이 그레디언트 디스트를 몇 년 전인데 어 할 때마다 인제 '아 이제 알았어.'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또 까먹어요. 가물가물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그래도 이 부분 나올 때 오토 그래드 다룰 때 이 설명을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마음에 힘이 들더라고요. 그 뒤로도 계속 이제 그 혼자서 머릿속으로 스스로 생각해 보려고 설명해 보려고 노력하거든요, 내 자신이 납득되게. 근데 납득이 잘 안 됐었는데 오늘 그 녹화할 때 납득이 됐어요, 스스로가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래서 지금 다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반쪽이에요. 왜냐면 제가 납득을 하나도 못하는 게 뭐냐면은 일반 그랜디스트 말고 이렇게 한 거 말고 스토캐스틱은 어떻게 하냐를 아직 제가 납득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여기까지 해서 제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네. 섭외해서 또 이렇게 감사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시간으로도 상당하고 7 장까지 7 번의 과정 동안 쭉 따라와 주시고 봐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대단한 일을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단한 음악을 이렇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화가 잘 됐었는지 상태 한번 보고 그다음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쇼컷을 제가 아직 잘 못 외웠어요. 아 이게 아니군요.